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듯 BJ 방송이나 인스타 라이브를 자연스럽게 시청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방송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후원금을 보내면서 특정 행동을 요청하거나 미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행동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하나씩 답해 드릴게요. 이러한 후원 미션 요청, 방송을 진행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억울한 부분은 원래 그런 방송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스스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요. 저는 카메라 든 적도 없는데 제작죄가 어떻게 성립하냐, 이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핵심적인 오해입니다. 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죄를 판단할 때 직접 촬영했는가를 요건으로 보지 않아요. 행위자가 직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후원금을 보내면서 특정 지시를 요청하는 행위는 촬영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행위, 즉 영상 제작 과정에 관여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 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성년자가 스스로 방송을 켰더라도 혹은 동의하에 요청사항을 이행했더라도 1:1 방송이었더라도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동의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무거울 뿐더러 벌금형 규정도 없습니다. 후원을 보낸 가해자 본인 또한 청소년이라고 해도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행동을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제작죄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범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를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작 방조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청 성착취물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방조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사례가 적지 않고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기소되는 예도 빈번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은 물론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미성년자인데 괜찮겠지? 재미로, 장난으로 남들도 다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설마 처벌받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 요청이 실제 방송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원 미션을 요청하지는 않았더라도 방송을 보다가 화면을 캡처했거나 영상을 저장했거나 재미있다며 친구한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동 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방송 화면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에는 소지죄가 됩니다. 아청물을 구입,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저장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송 영상을 재밌다며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휴대폰으로 직접 보여준 경우라면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소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인데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구 단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포 또는 제공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장하고 또 그것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지죄의 유포죄까지 동시에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뒤 급하게 파일을 삭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전송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BJ 방송에 후원했다가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혼자 대응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와 관련된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거나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